아마 이 방송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자신이 조직폭력배와 연루됐다는 설을 최초로 만든 방송 탓에 살인 조폭으로까지 몰렸다며 미안하다는 진솔한 한마디를 듣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죠. 이에 앞서 대법원에선 조폭 연루설을 주장했던 변호사가 허위사실 공표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요. 자, 그러자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의혹이 법적으로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됐다며 확실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2018년 경기 성남의 폭력 조직을 다루면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폭력 조직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바로 변호사 이재명이었습니다. 이거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프로그램 담당 PD와 직접 통화해 사실 무근임을 주장했지만 저는 사실 좀 억울합니다. 그래서 사실 전화를 드렸는데 이후 해당 의혹은 정치인 이재명을 공격하는 소재로 끊임없이 재생산됐습니다. 사업 특혜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불법 사이트 자금을 이재명 지사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20억 가까이 지원하였고, 하지만 최근 해당 의혹을 유포한 장영하 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그것이 알고 싶다 측으로부터 미안하다는 진솔한 한마디를 듣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것이 알고 싶다 PD의 기적의 논리, 김상중 씨의 리얼 연기 덕분에 졸지에 살인 조폭으로까지 몰렸다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사람을 매장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조작 폭로한 국민의힘이나 그알 같은 조작 방송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확실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것에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자신을 향해 제기된 해외 비자금 조성과 중국 피신설에 대해서도 이미 지금 한 160조 정도를 뺐다라는 게 지금 가브리엘 촉에 통해서 들어왔고, 싱가포르 갔을 때. 싱가포르 갈 때 그 160조가 넘어가는 금액을 한심하고 악질적인 마타도 엄중하게 단죄해야 될 일이라고 일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유튜버 전한길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지금 사법개혁 3법도 처리가 됐고 검찰개혁도 2단계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개혁 과제 중에 하나는 언론개혁인데 청와대가 어제 내용들을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난 대선 때 입후보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추후 보도권을 행사하겠다라는 말을 밝혔는데 이 말이 정구승 평론가 어떤 얘기입니까? 또 변호사를 하다가 네, 법에 따르면은 이제 범죄 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마 형사상 조치를 받지는 않았으니까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 추후 보도를 해라라는 식의 요구로 보여지고요. 본인에 대해서 무죄가 나온 건 아니지만 거기 법령에 보시면 뭐 무죄 판결 또는 무혐의 등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마치 본인의 혐의에 대해 무죄가 받은 것과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하여 동일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좀 보도해 달라라는 것을 나는 청구할 예정에 있다라고 압박을 해서 아마 조금 자율적으로 먼저 이제 언론사들이 본인이 보도했던 만큼 거기에 대해 정정을 하기를 요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 법조인 같네요. 그런가요? 법률적으로 해석을 해드릴게요. 김성환 변호사. 언론 중합니다. 그러다가 지금 매불쇼 나가기 전에 지금. 아니 언론중재법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추후보도 청구권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정보도를 청구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보도가 나온 그 시점에 사실 청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명예훼손소송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추후보도 청구권이라고 하는 건 자신과 관련돼 있는 범죄 혐의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대법원 판결까지 가려면 뭐 5년씩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청구 자격이 이미 없어 그때 가면. 이제 추후보도 청구권이라고 하는 건 법원의 결정이 확정됐을 때 그때
자신과 관련해서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그럴 때는 그때 추후 보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언론중재법에. 이재명 대통령이 없는 걸 가지고 언론사한테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법에 추후 보도 청구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해주시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지 쓰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당시에 현업 기자로서 보도들을 봤기 때문에 아직도 명확하게 그 보도들이 인식이 돼 있는데 정말로 악질적인 보도였다고 생각이 들고 어떤 거냐면은 네. 이재명이라는 사람 당시 대선 후보를 떠올리면은 마치 조폭이 떠오르게 연상시키는 그 박철민이라는 성남 국제 마피아파에 활동했던 사람이 마치 돈을 조성을 해가지고 현금 다발을 조성해가지고 이재명 후보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전달한 것처럼 그런 서사를 만들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검증 없이 정말 의혹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사람을 찢어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그거 그 당시에 엄청나게 논쟁을 많이 했거든요. 방송에서 네. 보수 쪽에 있는 패널하고 지금 누더기가 됐어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검증이 안 된 걸 이런 식으로 보도하면 되냐라고 그 당시에도 제가 목청껏 외쳤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막 조선일보 뭐 이런데 보수 신문이 막 한 바닥씩 쓰고 그랬어. 맞아요. 말도 안 되는 보도를 했거든요. 박철민이 어디서 튀어나왔어? 박철민 갑자기 뭐 이렇게 사진 찍어. 네, 맞아요. 셀카 약간 느끼하게. 뭐 문신해가지고 막 이런 거 나오면서 돈다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게 돈이 어디서 나온 돈다발인지도 몰라. 근데 근거도 없이 그냥 막 받아서 쓰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또 금방 또 발각됐잖아요. 맞아요. 어떤 사진인지가. 그 국민의힘 쪽에서 그거 얼마나 많이 의혹 제기를 했어요. 대선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재명은 악마처럼 만들어 놓은 이런 일들을 벌여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는 사실 정치 방송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다큐멘터리나 실화를 바탕으로 되게 신뢰도가 높고 저도 즐겨봤는데 맞아요. 네. 여기에서 그런 일을 다뤘다는 거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SBS? 그러니까 이게 좀 서사가 두 가지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2021년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성남 국제 마피아의 한 인물이 돈다발을 전달했다는 증언을 했다는 취지로 보도가 싹 나온 거였고 그 앞에 경기도지사에 당선이 된 다음에 재임 중에 당시 2018년도에 그것이 알고 싶다가 성남 국제 마피아파와 당시에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 과거 성남시장이었던 사람과의 정치인 간의 권력과 조폭의 유착인 것처럼 그런 기획물을 하나 내놨던 건데 그게 이제 자양분이 돼가지고 대선을 치를 때는 정말로 강력한 무기로서 보수 진영의 무기로서 작동을 한 거죠. 마치 오래전부터 의혹이 있었고 그게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처럼 그래서 뭐 우리는 입증은 못하지만 그것도 공공연한 사실 아니야? 라는 식으로 유통이 되었죠. 그리고 실제로 막 여러 이제 문화 콘텐츠에서도 그거를 활용해갖고 우리는 이재명 그런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누가 봐도 그런 식으로 악마하는데 동원이 됐던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냥 차라리 한번 허위 보도해갖고 추후 보도하는 것보다 사실 더 악질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사과 방송해야죠. 그렇게 따지면은 명태균 씨 오세훈 시장 직접 여러 차례 만났잖아요. 그 만난 걸 본인들도 인정하고 있잖아. 그럼 다 사실인 거지. 이런 식의 논법으로 따지면. 그렇죠. 근데 박철민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만났다고 한 흔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전혀 없어요. 묵은 겁니다. 묵은 거. 아무것도 없는 걸 갖다가 연결시켰어. 근데 했다고 하는 고리라는 건 국제 마피아파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를 뭐 만났다거나 뭐 이런 흔적들이 인연을 가지고 이제 추론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지자체장 힘들 걸. 사업하면 다 배임으로 걸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무슨 개발 사업이든 공장 부지든 뭐든 다 배임으로 걸 수 있고 그리고 지역 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만나기 전에 다 확인해야 돼. 이재명 경기도지사나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주어졌던 잣대를 그대로 모든 지자체장에게 들이밀면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지역 사업도 못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결과가 좋았음에도 저런 의혹이 나오는데 만약 결과가 좀 안 좋았다. 둘이 근데 거기에 대한 입증은 없어요. 둘이 이러고 그냥 끝내버린 다음에 이제 문화 콘텐츠든 몰입해서 여러 가지로 악마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잣대 그대로라고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본인이 안 그랬다고 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정신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악의적이라고 하는 거는 박철민이라고 하는 왜 어떤 목적으로 박철민을 꼬셨는지 뭐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자극적인 사진하고 그 사람이 딱 중간에 들어가니까 뭔가 그럴싸하게 이게 영화 한 편이 완성되죠. 바로 그런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박철민을 섭외했는지 그것도 사실 다 진상이 밝혀져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거기에 변호사 한 명이 또 딱 들어가니까 아주 그럴싸하잖아. 진짜.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서 마치 소설 한 편을 쓰는 것처럼 해놓고 한 사람을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하듯이 덤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 일조한 언론들은 진짜 사과문 한번 게재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이건. 아니 그리고 변호사만 등장했습니까? 조폭장은 경찰 출신, 고위 간부 출신의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들고 얘기하니까 그래. 더 신뢰성을 높이는 도구가 됐던 거였고 당시에 정말로 이게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혹 보도식으로 계속 여러 차례 보도한 곳도 있고 정말 저는 같은 언론인으로서 화가 나는 게 그 어제 이제 추후 보도 청구를 행사한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제발 저린 데들이 가장 먼저 앞서가지고 추후 보도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TV조선, 채널A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지금. 네. 그리고 도둑이 제발 저렸나? 추후 보도는 어떤 식으로 했는데요? 당시에 이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취지로 이제 방송 중간에 그렇죠. 뉴스 중간에 네.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네. 24시간 해야지. 그런 거는 머리 꼭지로 올려가지고 첫머리로 그렇죠. 그건 해야지. 당연하죠. 당시에 우리 이렇게 보도했다 그러면서 보도했던 내용도 자기네가 전하고 그리고 이번에 왜 보도하기 이런 식으로 정정 보도를 하게 됐는지도 얘기하고 우리 회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누구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고 하면 사과하는 내용도 전하고. 네. 근데 이번에 몇 곡지로 나누지는 않은 거죠. 제가 뭐 상세하게 안 살펴보기 때문에. 네. 그 만약에 이걸 당시에 이렇게 우리가 보도했는데 대법원 결정에 따라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드라이하게 했다고 해도 면피가 안 된다고 봐요.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어제 그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백브리핑하면서 밝혔을 때 이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질문하는 거 보면서 와 정말 질문의 수준이 너무 낮아요. 정말 그냥 유치원생이 너무 일차원적이었다.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통령이 이런 입장,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이렇게 추후 보도 청구를 요청한다 이렇게 했더니 그러면 어떤 언론사가 대상이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언론사가 판단하시면 되잖아요. 자기가 보도한 거 있잖아요. 그래도 그 리스트라도 있으면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보도하면 되나요?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침을 줘야 우리가 보도할 거 아닙니까? 그럼 청와대가 이거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언론사 리스트 쫙 갖다 놓고 이거에 요 정도 보도를 하는 언론사는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보도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한 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 알려줘야 됩니까? 선생님처럼? 오히려 지침을 줬으면 지침 좋다고 비판했을걸요. 그럼요. 네, 엄청 비판했을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억지사가 받는 거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권력이 언론을 찍어 눌렀네 이런 식으로 뭐 언론의 자유를 탄압했다라는 식으로 프레임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리고 피해자고 언론이 가해자라고 하면 피해자가 사과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려줘야 되나요? 가해자가 알아서 적어 와갖고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사과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C일보, M일보 이런 데 지켜볼 거야. 어떻게 하는지.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는 꼭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조폭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무조건 해주세요. 그 아래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너무 옐로우 저널리즘이에요. 그래요. 너무 선정적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접근하는 아이템 자체가 자극적이고. 네, 자극적이고. 근데 워낙 사건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물론 그렇게 하다가 긍정적인 보도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근데 이번 건도 그렇고 마치 뭔가 의혹을 파고 들어간다고 해서 그럴듯하게 이렇게 뭔가 만들려고 접근하면은 이런 일들을 벌일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콕 집어서 그것이 알고 싶다를 언급한 거는 정말로 억울했겠구나라는 생각은 드는 게 본인의 X글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죠. 그 RPD의 기적의 논리, 김상중 씨의 리얼 연기 덕분에 졸지에 살인 조폭으로까지 몰렸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신 거고, 근데 마지막에 이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세월들을 곱씹는 지적을 해주면서도 전 말미의 문장이라는 것이 참 이렇게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저도 과욕이겠지만 미안하다는 진솔한 한마디를 듣고 싶습니다. 이 경우였으면 윤석열이 만약 이런 일을 당했다고 보십시오. 불색이죠. 지난번에 부산저축은행 수사할 때 어떻게 수사했습니까? 기자들 상대로. 중앙 언론사들 상대로 그냥 검찰 특수부 동원해 강제 수사했죠.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에서 교정하겠다는 게 아니고 언론 스스로 자율적으로 사과문 내주시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미안하다는 말만 해주면 나는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족하다는 말을 정말로 조심스럽게 해주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만약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천재 오히려 가야죠. 다시는 알 수 없게 만들어야 된다.
아, 역시 천재다. 너무하잖아. 정말로,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뭔가 메시지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도 네. 명색이 언론인데 자기가 보도한 걸 자기가 왜 몰라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이거는 우리가 사과하고 또 해명해야 되는지 이걸 다 왜 모르겠어요? 그걸 굳이 다 알려줘야 돼? 그렇죠. 그것조차도 스스로 판단할 줄 모르는 게 무슨 언론이야. 프로인데. 언론이 네. 아니지. 마타도와 전면전을 벌인다. 이재명 대통령 조폭으로부터 돈을 수십억 받았다고 했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대대적으로 보도했지만 말짱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이것이 얼마나 많은 투표에 선거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반성하는 언론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아, 이게 지금 너무 오래된 내용인데, 지난 2022년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 당선이 되지 않을 때에도 제가 맞습니다. 손대희 대변인으로 있을 때 매우 힘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우 과거 성남시장 시절에, 그러니까 장영하 변호사가 그때 이제 좀 주장을 했던 건데, 국제 마피아로부터 20억 원을 받았다고 막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도에 경기도지사가 당선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관련돼서 영상, 그러니까 마치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느껴지게끔 매우 잘 편집을 해서 이것을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돼서 대통령이 담당 PD 여전히 나를 조폭 연루자로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관련 기사, 그런 X에 이제 그 글을 올렸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다시 그런 것이 있는가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고, 결론은 그렇게 주장했던 장영하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했던 장영하 변호사가 최근에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대통령이 그럼 그렇게 주장했던 장영하 유죄 확정받았잖아. 그러니까 18년도 그 전에 있었던 일인데 최근에 얼마나 억울해하셨으면 X에 글을 올리셨습니다. 최소한 사과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혹시라도 추후 보도가 안 되면 어떻게 보도할 것이냐. 이런 관련된 내용의 글을 올리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그것이 알고 싶다면 SBS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굉장히 신뢰를 많이 받는 방송에서 장영하라는 자가 완전 조작 날조해서 가져온 것을 그 온 동네의 성남을 몇 개월 동안 취재진이 붙어서 이 추적을 했는데 티끌만한 흔적도 없었는데 결국 보도를 했습니다. 이재명 죽이기에 SBS가 나섰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자,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으면 아니다. 우리는 이재명이 그때 돈 받았다고 지금도 주장한다라고 하거나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거나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예. 공식적인 사과 방송을 해야죠. 사과 방송을 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적절한 분량에 너무나 그 피해가 컸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 사건을 제가 잘 알아요. 네, 예. 그 조폭 박철민이도 제가 그 접견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네.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게 이제 4년 전 그 2022년 3월 9일 대선 전, 그러니까 2021년 10월 달 국감 때, 그때 이제 이 일은 그 전에 벌어진 일이기는 한데, 그 국감 그때 이제 어떤 엄청난 또 웃기는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국민의힘 그 김용판 의원이 네. 서울경찰청장 출신이죠. 맞습니다. 김용판 의원이 이제 또 경찰 출신이기도 하고 이 장영하 변호사로부터 제보를 받은 거예요. 그게 이제 그때 이미 깜빵에 있었던 박철민 씨, 조폭인데 그 성남국제마피아파 행동대장입니다. 그 이제 장영하 변호사가 그 조폭 박철민으로부터 제보받은 것을 믿고 그걸 김용판 의원한테 줬고, 김용판 의원이 사실 확인도 안 하고 국정감사에서 그 사진을 그냥 공개를 했어요. 그 사진이 돈다발인데 그게 이 조폭이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성남시장한테 준 돈 20억 중에 일부다 해서 5만 원짜리 돈다발을 공개를 했는데 한 2-3시간 후에 즉각적으로 그게 반박이 돼가지고 이 조폭이 그 이전에 다른 데서 본인이 뭐 렌트카 사업하면서 벌은 돈이다 하면서 자랑으로 올렸던 사진하고 똑같아.
그래서 이제 허위 사실이라는 게 밝혀져서 그게 국민의힘이 난리가 났죠. 국민의힘 서울경찰청장 출신 김용판 의원이 그것을 공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국민적인 그 관심을 갖게 됐고 국민의힘은 완전히 그때 폭망하는 계기가 됐죠. 자, 그 김용판이 지금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청장 후보로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네.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이제 지난 22대 때는 들어가지 못했고 혹시 지금 우리 네. 제작진 급하지만 그 사진은 인터넷 검색하면 많이 나오거든요. 김용판 네. 그리고 돈다발 이렇게 치면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용판 돈다발인데 그게 이제 실제로 다른 데 찍은 사진을 이게 이재명이 받은 돈이다라고 했으면 0.73%의 차이로 대선에서 패배했다라고 했을 때 맞습니다. 이게 실제 영향을 미치는 거 맞죠? 엄청나게 표에 영향을 미쳤겠죠. 뭐 최소한 뭐 100만 표 이상은 변동이 있었을 거고 0.73% 23만 표 차이로 윤석열이가 당선되고 이재명 후보가 떨어졌거든요. 거기에 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되겠죠.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선대위 대변인으로 있었을 때 몇 시간 만에 이게 허위라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이미 그들의 카톡방이라든지 그 메신저방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많이 유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것을 장난질은 아주 매우 제대로 했었던 거고요. 그 이후에도 태극기 부대에 나가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이 이후에 밝혀진 사실은 모르고요. 그 전에 허위 사실이 마치 진실인 것 마냥 제 얼굴을 알아보시는 어떤 분은 저한테 공격하셨던 분도 있었습니다. 너 이재명 대변인이라는 너 그 XX지 이랬다면서 하면서 저한테 소리 지르는 경험 제가 직접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들은 이거를 알면서도 이런 식으로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악용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저 사진인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이걸 가지고 그 당시에 송영길 의원이 이거는 기획되었다, 선거 공작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도 밝혀지지 않고 오히려 때로 나서 가지고 쭉 이름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는 SBS를 비롯한 그 따르기 언론, 그냥 받아 쓰는 언론은 분명하게 국민 앞에서 이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사과해야 한다라는 게 대통령의 요청이었고 그보다 더 심하게 혹시라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물어야 한다. 자, 이 말씀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그것이 알고 싶다 진행자가 김삼중. 네, 그렇죠. 그 뭐 워낙 유명하니까요. 탤런트거든요. 네. 그럼 이분은 진행자이기 때문에 작가가 써주는 대본만 읽었다라고 공적 인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책임을 면탈할 수 있는데 아니면 최소한 이분이라도 지금 나와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 당시 나는 진행자였지만 이런 것이 나오고 나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방송을 믿는 것은 SBS를 믿습니까? 아니면 그 진행자의 그 묵직한 목소리, 네. 진실을 담은 듯한 매우 진중한 그런 분위기를 사실 믿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일말의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대법원 판례가 이제 이런 명예훼손 사건이 터졌을 때 이제 이 뭐 김삼중 그분 진행자 그다음에 제작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제작진은 100%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의 책임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김삼중 그 진행자 그분이 이 대법원 판례의 기준은 이것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해야 되는 법적 이 권한 및 의무가 있는 자에게 책임을 지운다라는 건데 뭐 그 프로 제작함에 있어서 김상중 진행자가 어느 정도 제작에 관여하는 뭐 게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뭐 저는 추정을 하거든요. 배우는 어쨌든 써준 대로 읽는다 하면은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겁니다. 법적 책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도의적으로 이 물론 정도 됐으면 그렇죠. 그 방송에 나가서 알고 보니까 허위를 내가 알렸다라고 물론 하는 그렇죠. 것은 도의적으로 본인이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그렇죠. 거 아닌가요? 워낙에 유명한 공적 인물이니까 이제 우리가 또 대법원 판례에 공적 인물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책임은 없더라도 우리 보통 뭐 정치인들은 정치적으로 이런 경우에 정중하게 진짜 사과 표시를 하는 것처럼 그분도 워낙 정치인 이상의 유명한 연예인이니까 그런 의사표시 하는 게 본인 또
한테도 도움이 되겠죠. 그때 당시 그것이 알고 싶다가 시청률이 그런 프로그램, 시사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았습니다. 네, 이게 또 워낙에 네. 자극적이었기 때문에. 네, 이것도 높았고 그것이 알고 싶다 자체가 유명하기도 하고 시청률 높았었는데 그 덕은 김상중 배우죠. 그분의 연기가 여기에 또 한몫을 크게 했습니다. 네, 근데 이 그렇게.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도 S에 언급을 했습니다. 김상중 씨의 리얼 연기 덕분에 졸지의 살인 조폭으로까지 몰렸습니다가 첫 리드 문장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이거에 대해서는 반성과 사과, 아까 김상중 씨를 향한 반성과 사과가 아니고 그때 이거를 조작 폭로한 국민의힘 측의 반성과 사과,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 그 방송팀에 대한 그 방송에 대한 반성과 사과 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요. 저도 과욕이겠지만 이제 와서 저도 과욕이겠지만 미안하다는 진솔한 한마디를 듣고 싶습니다. 정말로 진솔한 사과를 받고 싶은 것은 대통령의 마음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민주당은 뭐, 네, 사과하세요. 이걸로 끝낼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SBS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또는 다른 조선일보를 비롯한 그 당시 이 보도를 했던 사람들이 정정이 되든 아니면 결과에 대해서 진솔하게 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SBS는 아마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피해자가 지금 현직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이 무서워서라도 하겠죠. 해야만 되고. 묻히기만 언론은 흉기보다 더 무섭다라는 것을 대통령이 직접 가장 큰 피해를 보고 그래도 진솔한 사과 정도는 하라는 대통령의 그 뜻을 모르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 하지 말라고 내가 법적 책임은 묻지 않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솔한 사과라도 해야 앞으로는 누군가 공작과 기획을 할 경우에 제대로 확인이라도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대통령의 요청 언론인 여러분 받아주시죠. 그것이 오히려 더 나은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오늘 그 기사에 그 대통령께서 그 사과 한마디를 듣고 싶다. 맞습니다. 그 표현이 너무 가슴에 탁 이렇게 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사건을 너무 잘 알고 그 조폭도 제가 접견도 했고 그때 제가 이 조폭은 믿어서는 안 된다. 또 직접 만나봤을 때도 그런데 그때 같이 갔던 국민의힘 지금 그 강원도 도지사 하는 김진태 무조건 그걸 가지고 또 뭔가를 만들려고 그래서 저하고 굉장히 많이 다투었는데 조폭 얘기를 어떻게 믿냐 내가 직접 접견해서 들어보니까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하여간 그때 그러기도 했는데 근데 어쨌든 대통령께서 좀 이제 너무나 소박하게 말씀하셔서 그게 좀 되게 감동적이었고 오늘 근데 이 짚어야 될 게 뭐냐면 이 장영하 변호사가 있고 이제 실제 그 거짓말 소스를 제공한 거는 조폭 박철민이단 말이에요. 근데 형량이 어떻게 됐느냐? 박철민이는 이거에 대해서 징역 2년 실형이 이제 확정됐어요. 그런데 장영하 변호사도 못지않게 나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한 거니까. 근데 장영하 변호사는 1년 6개월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 그러니까 이 법원도 굉장히 특히 또 이 법원에서는 이 바로 윤석열이가 당선되고 윤석열 대통령 또 이 시대가 열렸으니까 처음에 장영하를 무죄 때렸어요. 조폭의 말을 믿었고 위법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민주당에서 아마 이게 재정 신청해갖고 다시 아마 기소가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형량이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서 집행유예 났다는 것도 이거 잘못된 것인데 엄청나게 봐준 거죠. 그런데 지금 장영하는 자기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 내겠다고 이제 또 뭐 그러고 있죠. 이거 말고도 마타도의 피해로 보면 더 큰 것도 있죠. 2024년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일이지 않습니까? 딱 열흘 전이었습니다. KBS에서요. 경기도지사 시절에 김혜경 여사가 도지사의 배우자로서 법 갔었는데 그 7만 8천 원짜리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걸 KBS가 열흘 동안 매일 기사를 날려보냅니다. 그때 김의철 사장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열심히 취재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저희들도 폭로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왜 열흘 전에 KBS가 민주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 그런데 김의철 사장은 임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런 전혀 기사거리도 안 되는 거를 열흘 전부터 대대적으로 KBS가 보도를 하면서 자, 조폭한테 수십억을 받았다. 김혜경 여사도 법인카드를 불법적으로 썼다. 이러면서 맹폭을 퍼붓잖아요. 공영방송 KBS가 그렇게 했죠. SBS는
그것이 알고 싶다 통해서 조폭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라고 했죠. 이게 기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추정을 하자면. 이재명 대통령 후보 부부가 완전히 파렴치하다. 그렇게 악마화를 컨셉을 잡은 거네요. 기획자가 있었을 수 있다. 예. 대통령은 당시에 문재인이었다. 김어철 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KBS 사장이다. 이런저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그 정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말씀 드린 건 갑자기 부하가 확 끌어오르는 게 결국에는 누군가 조작날조를 하는 주범이 있었겠죠. 검찰 라인이든 네네. 아니면 정무 라인이든 뭐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정무 라인은 국힘 쪽의 정무 라인이든 대선 과정에서 어떻게 이재명 후보를 눌러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진실들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묻혀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니 대통령의 이게 조폭에서 뭐 연루설 그 관련돼서요. 대통령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미안하다 진솔 한마디가 듣고 싶다. 근데 더 화가 나는 게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대통령이 특정 프로그램 지목해서 사과를 강요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권력의 압박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진솔하게 사과 좀 받고 싶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났지만. 근데 국민의힘이 지금 이제 와서 이런 논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들은 제정신인가? 정말 생각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까지 하면서요. 지방선거에서 어떤 심판을 받으려고 이렇게까지 몰락하는가라는 생각마저 듭니다.